네, 예, 신용보증기금 인사부에서 근무하는 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20분 시간인데요. 예, 빠르게 진행을 하겠고, 일단 저희 회사 이름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 회사와 업무를 일단 설명드리고 저희 10월에 있을 저희 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이제 시정보증기금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준정부기관이고요. 이게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 신용보증기금과 비슷한 기관으로는 옆에 이제 본점을 두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다음에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요. 저희 이제 상담 부스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가 이제 서울보증보험이 회사하고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보증보험은 이제 주식회사 사기업의 형태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 출연기관이고, 그다음에 신협하고는 좀 다른 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기관은 기보, 신보,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 본부가 있고요. 지금 본부는 서울 공덕동에 있는데 이제 올해 연말까지 저희도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대구로 이전하게 됩니다. 영업조직은 전국 9개 영업본부, 서울은 2개 영업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부산, 경남 영업본부가 있고요. 지금 영업점은 전국 102개 영업점이 있습니다. 총 인원은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 한 2,100명 정도, 2,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본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약 300명 정도 되셔가지고, 아마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만약에 저희 신입 직원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5급 신입 직원이 되실 텐데, 근무는 주로 영업점에서 일단 본점 근무가 아니라 100% 다 아마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실 거고, 저희가 이제 전국 단위로 영업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연고 단위로 근무를 하십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다, 뭐 서울에서 근무하고 학교를 나오고 연구인데 뭐 부산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런 것까지는 이제 다 반영을 해서 하여튼 전국으로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요 업무는 이제 신용보증기금, 그러니까 신용보증 업무, 부상공관리, 신용보험, 이제 SOC 보증이 있는데요. 이제 신용보증이 이제 가장 주 업무입니다. 근데 신용보증이 뭐냐 하면, 은행 가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담보를 요구합니다. 뭐 부동산 담보든지 인적 담보든지 아니면 현금 담보라든지 예적금 같은 그런 걸 요구하는데, 그게 중소기업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 담보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신용평가라는 걸 해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걸 은행에 맡겨서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애비 자식까지도 쓰지 않는지 빚보증서 주는 그런 회사라는 그런 이제 농담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그 업무가 이제 주요 업무고요. 구상권 관리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보증을 해드렸는데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면 당연히 저희가 은행에다 대신 대입변제를 해드려야겠죠. 그러면 구상채권이 발생하면 그 구상채권에 관련 이제 추심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추심 업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 이제 그런 어떤 있잖아요. 어깨 이렇게 하고 금목걸이 하고 이렇게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지금 가셔서 하시는 거, 이런 걸 많이 상상하시는데, 저희는 대부분이 좀 법률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 회사에 들어오셔서 구상권 관리를 하시게 되면 남의 집 압류도 해보실 거고, 경매도 넣어보실 거고, 급여 채권도 압류해볼 거고, 막 그런 일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어떤 그런 민사절차법의 집행법이나 절차법에 따른 그런 업무를 주로 하시게 된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저희가 키우고 있는 업무가 신용보험 업무인데, 신용보험 업무는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저희 기금만 이제 정부에서 지금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기업 간의 거래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외상으로 보통 물건을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납품을 하면 바로바로 현금 결제해주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기업의 경우도 뭐 30일짜리 전자어음을 끊어주든지 뭐 60일짜리 어음을 끊어주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보험을 들었다가 그 기간이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 회사에 대한 이제 보험을 지원해주는 순수한 이제 신용보험 업무죠. 그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신용보험 업무가 이제 저희 차세대 업무로서 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보험 업무나 그 다음에 보험 업무인데 이제 어떤 사적 보험보다는 공적 보험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보험 계리사를 공부하고 계시거나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지원하셔서 이쪽에 오신다면 좀 앞으로 좀 블루오션에 해당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용보험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기관만이 지금 현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점도 있지만 뭐 젊은 분들이 이제 도전의식을 가지시고 오셔서 하시면 좀 많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OC 보증이 있는데요. 이 SOC 보증이라는 건 이제 사회 감적 자본이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도로나 항만, 그 다음에 어떤 뭐 그런 것들 요즘에 민자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보통 주식회사로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걸 건설할 때 많은 자본이 또 투입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어떠한 무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회 감적 자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줘서 이제 도로나 건설 같은 거를 건설할 수 있게 하는 SOC 보증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 영업점에서는 하지는 않고 본점에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5급 신입직으로 들어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점에서 근무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경력이 한 3년차, 5년차 되면 이제 SOC 보증분으로 가셔서 지원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금액 단위가 뭐 단순히 뭐 몇천만 원 단위 아니라 뭐 천억 단위, 뭐 몇백 단위 그런 식으로 보증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사제대로 보면은 이제 직급은 1급부터 6급까지 있고요. 이제 6급은 이제 고졸 직원들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고졸 분들은 이제 채용이 다 끝난 상태고, 여러분들이 만약 대졸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5급을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근무 시간은 보통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이제 밥은 먹어야 될 거고요. 8시까지 근무 시간인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업무가 있으면 야근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존재하는데, 요즘 금융기관들이 근무기간 정상화라는 걸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야근이나 PC오프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기업은행에서도 뭐 시행을 했는데, 6시, 7시 되면 이제 컴퓨터 자동으로 꺼져가지고 근무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도 좀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최대한 법적 근로시간을 지키고 있고, 정년 60세고, 보수는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5급 한 초봉이 약 세 전후로 해서 한 3,700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연차수당이나 경영평가 성과금이라고 해서 금융공기업들을 이제 평가를 받아서 정부에서 이제 추가로 주는 성과급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 일단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정도 되는데요. 이제 뭐 복지제도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어느 대기업이라든지 공개기업이라든지 좀 많이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공공기관에 대한 이제 가다 복지에 대해서 이제 정부기관에서 뭐 방만 경영이나 이런 부분으로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다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좀 실질적인 정보를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공공기관을 선택하실 때 복지나 급여 수준도 좀 서로 비교를 해보시잖아요. 근데 이상한 뭐 사이트나 홈페이지, 뭐 다운 카페 이런 데 막 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우리 회사 이런 거 있었나라고 보다가 좀 엉뚱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가장 정확하게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데가 알료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료에 가시면 모든 정부 기관들이 유형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복지나 이런 거를 보셔가지고 비교해 보시는 게 일반 어떤 사이트나 이 카페나 이런 데서 보시는 확인 안 된 정보보다는 아주 정확한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거기나 저희 기금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것도 다 열린 경영이나 파트 부분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은 이 친구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저희 본점에 있는 어린이집 이거든요. 그래서 본점에도 지금 어린이집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용보증기금 인재상을 보면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참 아름답고 좋은 말로 써져 있는데, 이 인재상을 물어보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인재상을 물어보는 분들의 가장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면접 때 뭐 물어보는지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했죠. 근데 일반 개인들이 아니라 어떤 회사를 운영하시는, 아무래도 작은 기관이었 회사라도 구멍가게 회사라도 CEO 분들을 상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고객에 대한 마인드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좀 일반 시중은행과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보증이라는 게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금액도 다양하고, 그런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은 하되
결단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인재상을 왜 면접과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고 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면접을 주로 이제 실무자 면접 때 이제 전공 지식도 이제 가끔 물어보지만, 주로 물어보는 게 답이 없는 상황에 대한 판단 사항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A냐 B냐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과 판단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윤리의식을 좀 많이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 신용보증의 업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담보를 잡고 평가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단순히 서류만을 가지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이나 저 현장 실사를 나갔다 오면 팀장님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 회사 어때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해줘도 될 것 같아?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보증을 해주냐 안 해주냐 문제만 떠나는 게 아니라 저희의 판단이 한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물어보는 인재상이나 아니면 면접 때 주로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가치 판단의 부분. A냐 B냐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A냐 B냐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또 근데 그게 또 양면의 동정 같은 게,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독단적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객 그 만족과 고객을 상대로 해서 기업의 CEO를 상대하는 거하고는 좀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유내강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친절하고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확신과 주관이 있고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그런 인재를 좀 선호한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의식, 서류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담당자의 윤리의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윤리의식 부분을 좀 많이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 올해 있을 채용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채용은 좀 저희가 좀 많이 좀 뽑을 예정입니다. 한 100명 선인데요. 최소한 80에서 최대한 100명 선이 될 것 같고요. 그 시기는 10월쯤에 될 것 같습니다. 급여는 아까처럼 말씀드렸고, 우대사항은 여기에 보시면 보훈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서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우대해 주라고. 그다음에 여성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방 인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율 같은 거 물어보시는 그런 있는데, 저희가 좀 다른 그 기관과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102개 점포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근무를 해야 할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출신이거나 부산 경남 출신이거나 호남 출신들만 뽑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다 연구가 있는 분을 갑자기 강원도로 보낼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인재를 하지만, 그건 이제 내부 비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비율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 비율이나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지역별 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사회형평적 채용이라는 부분에 넣고, 보훈이나 장애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상 정해져 있고 가점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채용 그 절차를 보면, 원서 접수하고 서류 전형하고 필기시험 보고 면접 전형 보고 신체 검사를 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형태를 좀 지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일정은 공고할 때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결제를 받아야 될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상반기 때 저희가 전환형 인턴, 신입 직원 전환형 인턴을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격증 보지 않습니까? 절대 자격증 보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지원을 하려면은 뭐 4대 있더라고요. 펀드 3당사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상반기 때 우대했던 자격증 딱 2개 있습니다. 세무사하고 공인회계사 딱 2개. 변호사도 우대 안 했고요. 나머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 같은 경우는 아까쯤에 저희가 신용평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신용평가의
분이 재무 분석입니다.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재무제표 못 보신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시면 대학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연수를 시켜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부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스펙 초월이라는 부분에서 그래도 너희가 자격증을 본다면 이 정도는 인정해주겠다고 했던 게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입니다. 왜냐면 재무 분석과 그거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세법상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였고요. 그 다음에 어학은 그 상반기 때 보신 분이 있겠지만 700점이었습니다. 700점 이상이면 800점이든 900점이든 만점이든 다 동일시라는 되겠죠. 그러면 서류 정형에서는 거의 이제 학점하고 자기소개서가 이제 자양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기회가 뭐냐면 이제 필기시험의 기회에 많은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거의 필기시험의 한계는 좀 장소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 뭐 공무원 채용시험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학교나 대학 아니면 강당을 빌려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인원수를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만약 지원자 수를 보고 저희가 커트라인을 결정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서류 전형에서 가급적 많은 인원을 좀 필기로 좀 볼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필기는 경영경제 법학을 봅니다. 그러니까 경영경제 법학을 보면은 그 이제 그 전공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경영이나 경제가 더 자신 있다면 보시는 거고, 경영이나 경제를 보셔서 그 법학을 보셔도 됩니다. 경영 경제는 이제 시험 범위는 4년제 대학을 나왔을 때 필수 전공 과목으로 되어 있는 그 과에서 있는 그 과목이고, 시험을 저희가 어떻게 출제하냐면 그 전문 기관에 의뢰하면 그분들이 저희한테는 어느 대학 교수인지는 말해주지 않고 복수로 문제를 출전을 해줍니다. 저희가 그 복수로 문제를 보고 그 중에서 저희가 맞는 부분을 위주로 그 시험을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수준이나 범위를 좀 생각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이제 대학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잖아요. 그런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무자 면접하고 이제 임원 면접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 면접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가치 판단을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 윤리의식이나 답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그런 분들을 이제 올해는 이제 계열별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임원 면접을 보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느 금융기관도 CEO께서 모든 임원을 다 데리고 면접 들어가시는 기관은 저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이사장님이 작년 연말에 취임하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 채용이 있을 때까지 최종 면접은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상근 임원 6분이 다 들어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부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하시는데, 저희는 채용을 워낙 중시하시기 때문에 CEO께서 직접 자기가 있는 기간 동안은 신입 직원들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뽑겠다 해서 모든 임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시죠. 그래서 임원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면접에 대한 CEO의 관심과 애착이 좀 많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 하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고 하는데, 이제 결격각서는 그런 겁니다. 이제 보통 모든 기관이 하는 뭐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한정치사자, 뭐 금치사자, 파산자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조회하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을 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1차적인 뭐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그냥 필기시험이 되겠죠. 왜냐면 서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이나 학점 같은 게 사실상 지금 큰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자격증이나 어학점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점과 그 자기소개서가 있다고 한다면 필기로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그 많은 인원이 이제 탈락되고 실무자 면접으로 가서 여기서 하게 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올해는 이제 그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되겠는데,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많이 지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저희가 보통 한 해에 한 50명, 60명 선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100명 선까지 좀 많이 그 인원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보험 부분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IT 쪽 또 별도로 뽑거든요. 금융부와 혹시 여기서 뭐 컴공이라든지 IT 쪽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IT 인력은 또 별도로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부스가 저쪽에 있으니까요. 5시까지 저희들이 앉아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 필기시험의 범위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은 자세히 그쪽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한 20분 시간 동안 많이 말씀 들어주시고 감사하고, 이게 지금 대구에 지어졌거든요.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1월 말에 이사 가는데 대구 신서동에 저희 본사가 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국에서 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